김은국 씨가 반박 입장을 냈죠. 여기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너무 화가 난다고 다시 한번 제 반박을 내놨습니다. 일단 조경진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최초 폭로가 나오고 2, 3일 동안 계속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또 목격자, 추가 목격자가 나오고 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저께 김은국 씨로부터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자마자 바로 김은국 씨 측에서 전면 부인하는 이제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어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여성과 나는 아무 상관이 뭐 없었다, 뭐 성폭행은 고사하고 성관계조차 없었다는 식으로 어제 해명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여성 측에서 김은국 씨가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김은국 씨의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나한테 있다. 앞으로 증거를 내놓겠다. 그렇게 여성 쪽에서 또 다시 재반박을 했는데, 오늘 또 김은국 씨의 지인이 내가 목격을 했다.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얘기가 막 뒤죽박죽이 된 것이 이 여성이 성폭행을 2번 당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주로 첫 번째 성폭행 당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은국 씨 측에서 나온 해명과 목격자의 말은 2차 사건에 대한 해명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반박과 재반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사로만 접할 때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나 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1차 사건, 2차 사건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직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2번의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다른 건에 대해서 반박이 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피해 여성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만남은 그냥 차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만났어요. 2016년이었고요. 이 여성이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보험 실적을 쌓기 위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에 있는 목동에 뭐 방송국이 있죠. 그 근처에서 만나서 김은국 씨와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다고 했고요. 그게 첫 만남입니다. 그리고 2번째 만난 자리에서 첫 번째 성폭행이, 이제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 일어난 건데, 이 2번째 만남 때도 김은국 씨가 목동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성의 주장인데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차를 한 잔 마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김은국 씨가 차에서 차를 태워서 어딘가로 데리고 갔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강화도였는데, 목동에서 강화도라면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었는데 되게 껌껌한 길로 데리고 갔고, 계속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좋은 데를 간다라고만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화도로 갔고, 강화도에 가서 김은국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 지인들 몇몇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러니까 식당 운영을 접고 이제 안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김은국 씨와 이 여성이 합류를 하게 된 건데, 합류하고 나서는 이제 술을 굉장히 강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여성의 주장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강요받다가 이제 왜 그렇게 많이 마셨냐, 처음 2번째 만난 자리에서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원샷을 강요하는 상황이어서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 이제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이면서 2번째 만남.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식당에 혹은 뭐 어떤 공간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성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좀 못된 기간이 흐르고 나서 3번째 만남이 있었던 건데요. 이때 이제 2번째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게 이제 목격자도 주장을 하고 김은국 씨도 주장을 하는 그 모 호텔에서 있었던 콘서트 뒤풀이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쟁점이다, 논란이다 얘기하는 거는 이 2번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사실상 지금 이 2번째 성폭행에 대해서만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성은 그날도 김은국 씨가 오라고 해서 지인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서 콘서트 뒤풀이 하고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갔다고 하고요. 뭐 좀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여러 사람 같이 있다고 하길래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그래서 갔는데 어찌됐든 자리가 파하고 나서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있었다, 또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국 씨 측에서 반박을 내놓은 게 이게 말씀드린 대로 2번째 사건에 대해서인데, 하재근 평론가 거기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뭐 그날 분위기가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그날 이제 동료 가수 그 뒤풀이 자리를 그 김은국 씨가 그날 호텔에 묵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제 그 콘서트가 이틀에 걸쳐서 치러졌기 때문에 주최 측이 방을 잡아줘서 그래서 처음에 김은국 씨가 어제 이제 입장을 밝혔을 때 거기서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김은국 씨는 너무 취해가지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예. 근데 지인들은 다 가버렸다. 근데 정신을 깨서 차리고 보니까 옆에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있어서 김은국 씨가 놀랐다. 오히려 놀랐다. 네, 그런 식으로 어제 해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명 연예인이잖아요. 그 연예인이 술을 먹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지인들이 나도 가버린다? 둘만 남겨놓고.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명이 나올 수 있나. 근데 오늘 목격자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에 따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술을 마신 장소가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 김은국 씨가 묵고 있던 그 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은국 씨 방이니까 지인들이 김은국 씨 방에서 김은국 씨가 술 취해서 쓰러졌으니까 두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내 방인데 자다가 일어났더니 여성이 있으니까 놀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거는 말이 되는데 이게 그 말과 말 사이는 맞춰지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그 상대방 또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분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맞춰봤을 때 막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1차, 2차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1차에 대해서 주로 여성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왜 1차는 건너뛰고 김은국 씨 측에서는 2차만 예. 얘기를 하는지 그게 좀 이상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라고 하는 분도 2차 사건을 목격했다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1차 사건 때요. 이 피해 여성이 얘기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의도로는 부르신 건 아니었고 다른 분들이 다 계시다고 해서 제가 간 거였어요. 혼자 계시다고 했으면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목동방송국으로 오라고 하셔서 그 근처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차로 많은 시간 동안 이동할 줄 몰랐어요. 이동하면서도 위치와 어디 가냐고 계속 여쭤봤지만 그냥 좋은 곳이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답답했죠. 또 밤에 이동한 거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다 김은국 씨 지인들이었고 김은국 씨가 가시는 식당에서 식당문을 닫고 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술잔이 돌아가면서 제가 술을 못 먹겠다고 하니까 술을 원샷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시고 술 다 원샷하기만 기다리시니까 이제 제가 조금 부담감도 있었고 술을 이제 먹고 최대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그 담근주를 거기 식당 주인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황당하죠. 왜냐면 의도를 갖고 그랬지만 두 번째 그 호텔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진작 터뜨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 의도를 가졌으면 첫 번째 그 식당에서 뭔가를 제가 다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중간간에 대해서 김은국 씨가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굳이 이 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은국 씨 지인들과 시내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 간의 긴밀한 회동 도중 이루어진 행위라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최다비 변호사,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식당이라는 데도 김은국 씨 지인이 하는 데다. 그러면 네.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첫 번째 사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김은국 씨나 김은국 씨의 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2차 성폭행에 대해서는 김은국 씨도 앞서서 하재근 평론가님 말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고 목격자인 지인도 내가 김은국 씨를 모셔다 드렸기 때문에 김은국 씨가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왜 2차 성폭행에 대해서는 성폭행에 대한 이제 의혹이죠. 의혹에 대해서는 김은국 씨와 김은국 씨의 지인들이 저렇게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데 1차의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예. 앞서서 그 여성변호사협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예. 저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예. 첫 번째는 1차 성폭행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자가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김은국 씨 지인이 하는 그 술자리, 그러니까
음식점이었고 그 음식점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김문국 씨와 김문국 씨 지인 그리고 피해자로 주장하시는 여성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여성분의 입장을 서줄 만한 목격자라든지 증인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반대로 2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텔이라는 객관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국 씨의 지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이외에 제3자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진술자라든지 아니면 CCTV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차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2차에서의 어떠한 김문국 씨가 그런 강압적인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저는 1차와 2차를 굳이 분류하지 않으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하나로 묶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로 묶어버린다. 네, 지금 여성 변호사님께서는 분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묶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2차에 아무런 강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1차 때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차 때 문제가 있었으면 이건 굉장히 나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왜 2차에 다시 만나러 갔겠느냐. 물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만나러 갔다. 그럼 그랬으면 2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뭐 예를 들면 반대 의사를 표해야 되는데 목격자 한 분이지만 지금 진술에 따르면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1차 피해에 대해서도 많이 희석되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2차 피해에 대해서 본인의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약간 얘기를 합쳐서 뭔가 조금 강압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김광선 변호사님. 이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문국 씨 측에서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을 가릴 수가 있나요? 근데 가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2차 때거든요. 그건 호텔 룸 안에서 있었던 건데.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김문국 씨 입장에서는 뭐 성폭행이나 성추행 뭐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원점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이게 처음에 1차 때 피해자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중간간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날 뭐 어느 정도 취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술자서 있던 사람들이 적어도 그 정도는 다 증언해 줄 수 있거든요. 강제로 했냐 안 했냐가 떠나서 술이 취한 굉장히 정도? 그렇죠. 술이 엄청나게 많이 취해서 뭐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랄지. 근데 본인이 눈을 떠보니까 알몸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인들이 뭐 서로 좋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술에 취해 있었고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한 이후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뒤로 김문국 씨와 피해자가 서로 강화도까지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또 다시 서울까지 왔느냐.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김문국 씨한테 뭐 항의를 했다랄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랄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느냐가 굉장히 1차 성폭행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두 번째 이제 호텔 룸에 갔잖아요. 그 호텔 룸에 간 것은 피해 여성을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우죄, 유죄를 다툴 때는 성행위가 성폭행을 당한 시점 이후에 성폭행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이 가해자 측에서는 그걸 무죄로 많이 주장을 해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왜 자기를 성폭행한 사람이 있는 호텔까지 갔느냐.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전에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또 다른 항의를 한다랄지 아니면 또 다른 용건이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성폭행이 진짜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행위 자체가 첫 번째 성폭행에 있어서 자기의 유리한 측면을 굉장히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두 번째에서는 아예 성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김문국 씨는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날도 어떤 시점 몇 시에 헤어졌는지 또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그리고 아마 거짓말 탐지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가 물론 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지만 굉장히 누가 거짓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심증 자료를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겪게 될 건데 또 한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김문국 씨는 1차 피해자가 1차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의문스러워요. 예, 수사로 들어가면 이 사건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사한다는 거죠. 하정우 평론가 하나만 좀 볼게요. 예. 어제 해명을 하면서 이제 미대 교수를 사칭을 했다고 얘기하고 돈 액수를 김은국 씨 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이거는 사건의 본질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인 것은 뭐 성관계가 있었느냐, 성폭행이 있었느냐, 그게 핵심인 것이고, 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뭐 주변 뭐 관계가 있었고, 그것은 다 이제 뭐 주변 사안이고 정황일 뿐인데, 어쨌든 김은국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성이 나한테 접근한 동기가 불순하다. 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기 직업을 속였다. 그러니까 그 미대 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대 교수라고 하면서 뭔가 순수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해서 사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민 다음에 결국에는 돈을 요구했다. 네. 이렇게 이제 김은국 씨가 주장을 하는 거고, 상대 여성은 아니다, 나는 나의 정체를 속인 적도 없었고 돈을 달라 금전 요구를 하긴 했었는데 김은국 씨가 나한테 사과를 안 하니까 사과 안 할 거면 돈으로라도 보상하라는 대충 그런 심리에서 잠깐 얘기를 한 것이지, 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액수를 얘기하면서 돈을 받을 의도는 아니었다. 뭐 그렇게 해명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이 네티즌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성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성폭행을 당했는데 왜 두 번째로 호텔에 또 갔느냐. 예. 이게 이제 네티즌들이 여성 측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은국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상할 수도 있겠다고 이제 느껴지는 것은, 만약에 그 여성이 정말 작정하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일을 꾸몄다면 1차 때 한 번 성폭행을 당했을 때 본인의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딱 증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행동에 옮겼어야 정상인데, 왜 가만히 있다가 2차 때 호텔방에 또 가서 또 그렇게 됐느냐, 무력하게 당했느냐. 그러니까 양쪽 다 뭔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양쪽 다 이제 증거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증거라는 게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금 복원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은국 씨 쪽에서 삭제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복원 중이라고 하는데, 그 양쪽에서 그 서로 메시지 내용을 제출을 하면 그걸 통해서 상당 부분 정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요 청와대에서